자, 지금부터 우리 고용인 부분 보도록 하죠. 예전에 우리 사용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 보도록 하죠. 1번. 소공은 고용신고 발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기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기 요청을 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록관청 신고하다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과거에는 이 문의 여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 살다가 보면 좀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부 때문에 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좀 중요하죠. 일단 계공은 보조원이든 소공이든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면 밑줄 하세요.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 신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10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시험 잘 나오죠. 소공의 업무상 행위, 여기서 업무상 행위는 모든 업무가 아니고 중개 업무에 국한합니다. 그를 고용한, 여기서 그는 소공 자체를 불러들인 사람이죠. 그 계공 행위로 본다 밑줄 하셔야 됩니다. 간주 규정이죠. 이 본다 규정 때문에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번째가 잘못했어요. 계공은 소공을 고용할 경우 소공의 공인중개사 결정 사본을 사무소 개시한다 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무소가 나오면 무조건 원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사무소 개시, 사무소 이전, 사무소 휴업, 사무소 폐업 전부 다 원본이라고 해야 되지 사본 가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사본은 언제 나오냐 하면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내가 사본 보관 그때 사본 나오고 또 업무 보증서 사본 교부 그때 사본 얘기 나옵니다. 나머지는 극히 다 원본이고요. 하나 더 보충하자면 거래정보 사업자 할 때 등록증 사본 첨부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 외에는 극히 없습니다. 자, 5번은 우리가 해고 10일 가는 거 이야기했죠. 2번, 5번 같이 봐야 되고요. 3번 단독으로 보고 4번은 항상 사무소 남아 원본이다. 1번은 참고로 보기 바래요. 자, 70페이지 2번 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계공은 법인의 임원은 다른 계공의 중개 보존 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공이면 절치면서 1년에 1천, 소국이면 자격 지수이면서 1년에 1천, 보조월이면 그냥 1년에 1천이죠. 이중 소속은 누가 되고 누구 안 된다 말이 없습니다. 금의 비결, 금지행위, 이중 소속, 비밀 준수, 결격 사유는 모두가 안 된다. 자, 두 번째, 중개보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 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모두 다 고용인의 행위는 그 계공 행위로 보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요 3번 좀 체크하세요. 중개보조원은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나열할 의무가 있다 했죠.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2번 문제인가요? 2번이죠.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이 서브노트 나중에 거래계약서 뒤편에 보게 되면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서명 및 날인 있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이건 구두상으로 얘기합시다. 무엇이 있는지. 일단 서명 및 날인은 계공과 소공, 그 소공도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시에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가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이 둘 중에 하나는 일반 중개, 정석 중개 계약, 즉 중개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각각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딜 가도 보조원은 없어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보조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원이 만약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가 제 질문입니다. 원래 안 해도 될 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있다 없다? 만약에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친하지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책임을 진다.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4번은 뭐 주는 문제죠. 일정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해고는 10일. 그럼 답 5번이죠. 5번 한번 보세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 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행정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에요. 이거 하나 기록해 두세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요. 이 두 가지만큼은 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붉은색 두 가지입니다. 중개보조원 들어가지 않고요. 두 번째, 무등록 계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3번인가요? 옳은 거 볼까요? 고용인이란 계공의 중개업무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아니죠. 보조원 더하기 소공이고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 소공은 연수교육 대상자이나 보조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요 3번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3번은 답이 2번, 3번 두 개예요.
이 3번 했을 틀렸어요. 답 2개입니다. 2개고요. 그건 조금 뒤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번. 계공의 고용한 고용인은 모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 중개 행위 국한하고요. 5번.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또는이 아니고. 자, 3번에 3번만 정리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3번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육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실무 교육이 있고요. 교육이 있으니까 글자 빼자 이겁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이 있는데 실무 교육 들은 사람이 연수 교육 듣는다는 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2년에 딱 2년 되기 2개월 전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꼴로 듣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별도로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실무 교육은 4개가 들어요. 4개. 4개의 계층이 듣고 연수 교육은 2개의 계층, 직무 교육은 하나의 계층가 들어요. 일단 실무 교육은 듣는 주체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모두가 듣는 건 아니니까 요거 좀 내리고요. 일단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계공. 자,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자가 계공이고요. 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말 잘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돼요. 계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해서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라 하여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 공인중개사 오답이 나오는 게 계공입니다. 즉 당신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 싶어? 그럼 실무교육 들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그리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책임자요. 그 노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무조건 적지 말고 적으려면 외우듯이 해줘야 돼요. 자꾸 반복이 적읍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소공이에요. 소공. 자,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서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지 절대적으로 소공이 아니다. 소공이 아닙니다. 소공도 아니고 계공도 아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은 모두가 들어가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하는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소공이라고 해야 되지 절대 고용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합시다. 꼭 정리할 것이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 그리고 소공은 해야 되지 고용인 하면 안 된다. 오답 처리했죠. 자, 2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거 정리하는 김에 다 합시다. 자, 파란색 제가 잡았어요.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밑줄했고요. 소공 밑줄했습니다. 요 2사람은요. 일하기 전후 1년. 전후 1년입니다. 일하기 전 1년 전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폐업 후 1년까지 유효하며 소공, 퇴사 후 1년까지 유효합니다. 저는 1년이고 분사무소 책임자와 법인의 사원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계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연수 교육은 이렇게 됩니다. 실무 교육을 들은 상무 교육 이수한 2사람이죠. 자, 요때 개설 등록하고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계공이 되죠. 계공과 소과 이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듣게 되고요. 직무교육은 우리가 앞서 했던 보조원만 가능해. 보조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관계성을 꼭 세우시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라. 지금 잘 나가요. 잘 나옵니다. 5대까지 처리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보충하자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나와요. 교육시간은 제1교육주간 되죠. 제지 4번 볼까요? 전인 거랑 뭐 하나씩 봅시다. 고용인의 중경무와 관련된 계공의 직접 행위는 책임을 졌다. 고용인의 행위는 계급을 고용할 계획의 행위가 나온다 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계공은 중개사와 고용인의 사용 고용계약서 승용 관청의 고용신고 관계없이 지라세요. 고용인의 실질적으로 중경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게 되면 고용신고 관계없이 책임을 져라. 이거만 유사한 것이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누구한테 그 사람이 자격증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처벌이 없어요. 이 2번처럼 실질적으로 행사했을 때 처벌 받는다는 식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3번은 특별한 거. 자, 3번은 특별한 거 없으며 4번 볼게요. 고용인 모두 고용되기 전에 실무교육 이수하여 고용된 이후 연수교육이다. 아니에요. 실무교육은 소공만 듣습니다. 소공, 보조는 직무교육. 자, 5번은 됐고. 자, 5번은 됐고 5번 문제 볼까요? 소공에 대한 것이다. 옳은 거 1번. 계공의 소공은 직무교육 대상자 아니죠. 보조원이죠. 2번. 소공은 계공에 대신하여 부동산 거래 거래 신고 업무 할 수 없다. 2번 조심하세요. 2번.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주의할 건 이것입니다. 거래 신고에서 거래 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신고는 누구만 한다? 계공이나 거래 당사자예요. 근데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계공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계공이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소공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게 있어요. 자, 붉은색 잡았어요. 계공이 제출할 때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공이 갈 때는 직접만 가능해요. 이게 이제 또 핵심이죠. 이런 것도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3번. 보조원은 소공이 될 수 없지만 소공, 계공이 된다. 이런 말 없고요. 일단 계공이 되려면 소공 없애야 됩니다. 저 소속이 빠지고 순수 공인중개사 이어야 해요. 4번. 계공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 손해 입힌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소공도 공동 책임진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5번에 4번인가요? 여기서 기억할 양벌 규정만 정리해요. 양벌 규정은 이런 것이죠. 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서 이때 형사적인 책임이죠. 형사 책임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이 있다면 형사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가 고용했던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징역 또는 벌금은 3년에 2천 또는 1년에 1천 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를 고용한 계공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진정 책임 제도 때문에 징역은 안 받아요. 안 받지만 너 제대로 관리 못했어. 이 사람이 징역 받으면 이에 따라 벌금은 받아. 또는 이 사람 벌금 받으면 너도 벌금 받아. 이건 뭐냐 하면 한 개의 고용인의 행위로 양쪽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죠. 징역을 받아도 벌금을 받고 또는이라고 했죠. 벌금을 받아도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벌 규정인데 이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음 페이지도 계속 나오지만 이때 벌금은 경중을 통하여 받는 벌금. 즉, 이 사람이 선하고 이 사람이 악일 수도 있어요. 강압적으로 시켜버리면 너 월급 받고 싶어? 그럼 내 시키는 도 해. 그럼 누가 더 잘못? 이 사람이잖아. 또는 그 반대로 착하게 하라 했는데 자의적으로 악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벌 규정은 양쪽으로 벌을 규하는 것까지 맞지만 똑같은 벌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에 규정된 벌금인데 여기서 말하는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크기가 있는 경중을 따진 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일치는 수 있지만 경중을 따져요. 그리고 이때 벌은 어디까지나 단순 벌금입니다. 단순 벌금. 그래서 단순 벌금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즉 고용인이죠. 고용인으로 인하여 계공이 단순 벌금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고용인 때문에 받는 벌금으로 인해서 자격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의 결격 사유이다. 세 가지 다 틀린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자격 취소되는 일 없으며 등록 취소된 일 없으며 결격 사유 일 없다. 단순한 벌금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내리는 벌금은 어디까지나 지도감독, 즉 계공이 고용인을 지도감독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받는 벌금이기 때문에 즉 지도감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하게 되면 벌금도 없어져요. 벌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됐고. 자, 5번이 결국 답이네요. 됐고요. 자, 6번에는 요거 간단하네요. 자, 소공 보조원 틀린 거 1번. 소공의 경우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 작성 등 중개 업무 수행 가능하지만 보조는 단순 업무다. 6번에 1번 보충할게 조금 뒤에. 2번. 소공의 경우 보조 모두 인장 등록, 품위 유지, 신의 성실 아니에요. 우리가 금의 비결한 다음에 소공과 보조원은 연기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 등록. 이건 소공과 보조 둘 다 되나요? 아니죠.
개공하고 소공까지밖에 안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 4번, 5번은 그대로 한번 보세요. 5번 고치세요. 5번. 5번 맞네요. 5번. 네. 6번에 2번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자, 6번에 1번 정리 좀 합시다. 6번에 1번. 자, 우리 칠판 좀 봐요. 문제는 상당히 빨리 푸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현장 가서. 항상 모의고사 풀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아무리 만점 받아도 현업에서, 그러니까 시험장 갈까요?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학원에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모의고사 만점 나왔다 해요. 1차 민법 개론에 만점 나오니까 1차 내가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분들 계시는데 정말 잘 외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법이 한 40문제 중에 32문제 정도 맞추면 등기법 만점이 나와야 되고 공법도 한 8, 90점이 나와요. 실은. 그런데 민법 80에 공법 40, 등기법 60, 심각할 정도 민법 외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부 체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걸 무시하고 여러분은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이 기본에 단단해져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 많이 보시되 그 민법을 이해는 현장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즉 시험장에서.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좀 빠른 속도로 봐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적는 거 한번 봐요. 보조원은요, 어떤 일 할 수 있을까? 단순한 업무 할 수 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소공은 보조원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는 이거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합시다. 자, 뭘 제외할까? 딱 두 가지만 제외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일반 중개, 정속 중개, 중개 계약서. 자, 요 두 가지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 개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록을 해두세요. 자, 이제 7번 문제는 간단하죠. 요건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8번에 2번만 볼게요. 소공과 보조원 중개 행위로 중개 완성이 될 경우 확인 설명서 거래액의 서명 및 날인 아니라고 했죠. 이건 이제 마무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뒤에 나오면 가볍게 봅시다. 8번인가요? 8번. 여기서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요걸 합시다. 또는 해야 여러분 적기가 편할 거예요.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아요. 서명 또는 날인은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즉 중개 계약서에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거는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서명 또는 날인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개공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서명 및 날인, 요 밋이 들어가죠. 그러면 개공과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해서 당소공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 개공이 누군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개인이면 그냥 개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라고 하여 주셔야 되고 분사무소면 책임자라고 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공과 당소공, 대표자와 당소공, 책임자와 당소공이라고 하여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매회 3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 가져가야 돼요. 꼴랑 이거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줄. 3문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9번 문제 여러분 특별한 문제 아닌데 자, 요런 문제 풀이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많이 푸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지만 푸는 요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9번 같은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면 눈으로 안 풀어요. 누가 누군지 저도 의지럽습니다. 일단 강동구의 까치 중개법이, 이 까치가 사람이 복잡네요. 자, 임원도 대표자가, 자, 갑을 벤전 무까지 있나요? 그렇게 안 됐네요. 자, 대표자 가, 그리고 이사 A와 B, 감사 C.
자, ABC가 있습니다. 자, 있고요. 그리고 소공 D, 보조원 E. 집안이 복잡네요. 예, 자, 이랬습니다. 자, 기술령에 옳지 못한 것 나오네요. 대표자 갑은 공인중개사이며, 일단 법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서 임원은 A, B, C 세 사람이죠.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몇 명이어야 한다? 일단 한 명 해결됐죠. 그리고 한 명 제외니까 3분의 1, 한 명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두 명이네요. 자, 그리고 갑은 공인중개사이며 실무교육받아야 하죠. 대표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원, 사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A, B, C 중에 임원, 사원, 이 사람도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책에는 빠져있지만 D도 들어야겠네요. 일단 실무교육은 하나, 둘, 셋, 세 줄 다 들어야 되고, 그 A 값만 얘기했으니까 1번 맞고 2번. 대표자 갑을 제외하고 A, B, C 3명 중에 한 명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 3분의 1. 그럼 3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한 명이죠.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C와 C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래요. 보조원 E. 이 사람은 거래계약서든 중개업무 할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자격증을 없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냐면, 있으면 소공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보조원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보조원과 똑같이 취급. 4번, 가치중개법인과 소공 A와 B, D 인장 등록한다. 자, 봐요. 중개법인 일단 인장 등록해야 되며, 소공 A, 소속 공인중개사 A와 소공 A가 왜 나오죠? 문제 좀 잘못됐네요. 일단 A와 B 그리고 D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D. 소공이란 말이 뒤에 와야 됩니다. A와 B 그리고 소공 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 대표자 갑 A, B, C, D 모두 이중 소속 금지되며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보조원 E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발행 게 없기 때문에. C도 보조원이니까 없습니다. 답 5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같은 거 의외로 간단해요. 10번 문제 풀 때 지문을 길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10번 문제 하기 전에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서 봤지만 책임이 이렇게 되죠. 민사, 형사, 행정. 이 관계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개공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은 매도을인 A와 매수을인 B의 토지 대한 매매 중개하며 매수인 B에게 미확정 개발 계획 허위 고지, 거짓말했죠. 2억 원의 재산 손해 발생했다. 갑과 을 책임을 져라 라고 됐네요. 자, 일단 을이 사고 냈어요. 을, 그리고 갑이 주인이고요. 그 소공이, 개공이고 소공 이렇게 보면 돼요. 을이 소공 맞죠? 자, 이제 갑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책하고 전혀 다르게 합시다. 고의 또는 과실이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둘이 함께 책임진다.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 이에 따라서 이 사람 뚜껑 열리니까 을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을은 거짓말했으니까 1년에 1천이고 이 사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가면 되고, 을은 일단 거짓말했으니까 자격이 정지되며 소공이 했는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했으니까 어떻게? 개공은 상대적 등록 취소. 금지이니까 상치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 나오면 어떤 것인지 볼까요? 1번의 B의 2억 손해에 대해서 갑과 을, 부진정 연대 책임 함께 맞고요. 2번 소공 을의 불법 행위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갑이 설정한 업무 보정 설정 한도 내에서 보정기간도 지급 의무가 있다. 맞아요. 중개행위로 보니까 책임지죠. 3. 을이 자격 정지 처분받든 또는 벌금형 선고받은 결격사유에 해당. 맞아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정지나 또는 어떤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도 다 들어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자, 됐고. 4번이 좀 잘못됐네요. 을이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되고.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맞긴 맞습니다. 개공이 갑도 양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 받지 않으나 벌금형 가능하므로 이는 단순 벌금이죠. 절대 이 갑, 개공은 소공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되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적어놓고 풀고 10번도 적어놓고 풀면 금방 합니다. 자, 11번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12번하고
자,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문제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2번만 제가 좀 해드릴게요. 기니까. 오는 거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고용인, 소공과 보조원이에요. 이율인이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업무 정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법인의 임원 사원이라고 하면 절치 사유가 되죠. 기억 맞고 2번. 보조원의 결격 사유는 곧 개공의 결격 사유 본다. 자, 이거는 이율인에 해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 개공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민사, 형사, 행정 다 각각 받을 수 있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맞고 리얼 고용인이 이 법상 행정형벌 위반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도 동일한 행정형벌 아니 경중을 따진 행정형벌이에요. 미엄 개공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불법 행위로 고용인도 개공과 함께 부진역 연대 책임진다라고 했네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수저티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용인이 잘못하게 되면 개공도 함께 연대 책임집니다. 하지만 개공이 잘못하게 되면 그냥 우리 사장 미친 거예요.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잘못하면 우리 사장이 이상해요. 이게 답이고요. 직원 잘못하면 우리 주인도 같이 다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 틀렸고 비업인가 이제? 비업 고용인의 업무 지역은 고용인 개공의 업무 지역 범위와 같다. 즉 중개 보조원은 시도지 않습니까? 보조원 밑에 중개인요. 예. 중개인이 시도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개 밑에 있는 소공의 경우는 역시 시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개공, 자격증을 갖춘 개공은 전국입니다. 따라서 개공 밑에 있는 보조원은 전국이 돼요. 즉 아버지 따라가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시을 고용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 있다.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개공까지고요. 이응 사원 임원 3분 이상의 실무 교육 받아야 하며 벌써 틀렸죠. 사원 임원은 무조건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건 3개밖에 없죠. 미연까지인가요? 미연, 예. 3개밖에. 답이 2번이고. 자, 13번 넘어가도 되겠죠. 자, 13번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휴페어까지 마무리합시다. 지금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마무리 지을까요? 조금만 하면 이게 좀 많이 가네요. 30분 정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